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가장 하고 싶었던 컨텐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우리 세대 갈등의 입장, 상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해결책까지는 아니고 이 쉬었음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 이런 걸 정리한 영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서로 이제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럴 목적은 절대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그렇듯이 1.25에서 1.75 뭐 1.5배속 정도로 설정해 놓은 거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그냥 들으셔도 좋고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뉴스에서 쉬었음 청년 74만 명이라고 얘기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통계청이 발표한 이 숫자는요, 마치 대한민국 청년들이 배가 불렀다, 그리고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냥 놀고 싶어서 쉬고 있는 것처럼 좀 들리는 뉘앙스도 있어요. 이 댓글창만 봐도,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를 봐도 게으른 애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 능력도 없으면서 눈만 높다, 야 쟤네는 우리랑 달리 유리 멘탈이라서 징징거린다, 뭐 이런 살벌한 비난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부모 등골 빼먹는 녀석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요. 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갑자기 유전적으로 게을러진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단언컨대 쉬었음 청년이란 단어는요, 소수의 나태함으로 다수의 구조적인 좌절을 덮어씌우려는 좀 아쉬운 정치적 워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한데요. 우선 통계에 좀 부족한 점, 아쉬운 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쉬었음 청년은 이 통계청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 이 구직 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일할 의지가 꺾인 청년은 계속 늘어나는 통계의 마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실업 대처 실패를 이 청년 개인의 의지 박약으로 몰아가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 전가의 핵심 고리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실업률을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번 정부도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 정부까지 똑같이 이어지는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야, 뭐 그 전 정부, 뭐 이 정부 정치 색깔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부의 핵심, 항상 정부의 통계 마사지 이런 걸 한번 뒤집어서 보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쉬었음 청년이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다 보니까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이제 팩트이고, 직관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이 쉼 당했음 청년,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쉬었음 청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쉼 당했음 청년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위로해드리려고, 좌절하지 않고 만약에 구직 활동을 계속했으면 아마도 실업률은 폭등했던 것이 뭐 거의 자명하죠, 그쵸? 그런데 엄밀히 말해보면 과거랑 비교했을 때 과연 크게 지금 실업률이 증가했냐 그러면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요 제가 그 정부 거기 조사처에서 퍼온 건데, 2011년 7.6, 7.5, 8.6, 9.0, 7, 8, 9 하다가 뭐 5.9예요 실업률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었음 청년을 더 넣고 하면은 올라간 한들, 저는 2011년도에서 2021년도에 이 사이에 있던 7에서 9 거기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업률이 물론 문제가 많고 어려운 거 많고, 저도 현장을 다니고 관련 기업인들 그 채용 담당자분을 만나면은 정말 취업률이 어려워진 게 맞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막 대폭 늘었냐 그건 또 아닌 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 담백하게 보면은 원래는 실업률이 높아서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은 맞다, 이 전 정부나 지금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쉬었음으로 분류됨으로써 겉으로는 실업률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정치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정부 잘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표가 적은 청년층, 그리고 표가 많은 중장년층의 어떤 갈라치기로 인해서 지지층에 대한 우호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누룽지와 과일을 구분하자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제가 누룽지는 쉬었음으로 하고 과일은 쉼 당했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 밥 먹고 거기서 올 때 이따가 간식 좀 갖다 줘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과일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누룽지를 갖다 줬어요. 그럼 둘 다 그 간식은 맞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간식이라고 해서 이 두 개가 같은 걸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본인의 의사라든지 본인이 아파서 혹은 본인이 어쨌든 안 된 것들이 계속 쌓여서 관성적으로 안 하고 싶고 포기하게 되고 무너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쉬었음 청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노력하는데 안 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ING에 있는 사람들도 쉬었음이 아니라 쉼 당했음에
구분이 분명히 돼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누룽지와 과일을 좀 구분하자라는 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쉬었음 청년 74만 명 할 때 대부분이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쉬었음,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런 청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 당한 사람들이 많다. 아직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쉬었음 청년들 특징은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눈높이가 높아서 3D 업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나 생존의 압박 없이 쉬는 청년이다. 맞아,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배가 고파봐야 일한다. 배부른데 왜 일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일도 안 해, 운동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서 사회 도움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건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예요. 다수의 당했음 청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빼앗긴 비자발적인 이탈,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라 쉼을 당한 청년들이니까 좌절과 이탈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세상이 그 채용 구조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이 취업 구조가 메타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AI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예전의 생각이랑 예전의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학부모님들 수능이랑 지금 수능이랑 다르고, 여러분들 수시 준비할 때랑 지금 수시 준비할 때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지금 취업 준비할 때랑 15년 전 본인들이 어디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들어갈 때랑 지금 들어갈 때랑 완전 다르고, 스펙도 달라졌으면 많이 더 상향평준화된 게 솔직히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경력직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신규 채용도 있지만, 그래서 몇 년째 회사가 신입사원 자체를 많이 안 뽑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스펙은 혹시나 모르니까 계속 높은 스펙 위주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업은 인사 실패라든지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고, 그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력직 위주로 찾고, 당연히 첫 단추부터 기회조차 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노력의 배신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서 현대자동차의 전북대부터 해서 많은 지방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서울 하위권에 있는 그런 대학의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어쨌든 합격자 전체를 보면은, 좀 흔히 말해서 명문대라든지 인서울 상위권이라든지 국립대라든지 정말 스펙이 좋고 학점 좋고 스펙 좋고 언어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뽑히는 게 여전히 추세예요. 대부분이 여전히.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학점 4.39에 산업기사 3개 있고 싼 기사에 뭐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도 노력한 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현타가 오고 구직 의욕을 잃고 시장에서 이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번아웃도 오고, 쉬었음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거죠. 그렇죠? 심리적인 번아웃이라든지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과도한 경쟁, 그동안 달렸던 거에 대한 힘듦, 시장의 부조리, 이런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쉬었음 청년에 대한 통계는 결론적으로 소수의 누룽지 그리고 다수의 과일을 둘 다 간식으로 묶어서 우리가 호도하지 말고 정확히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같이 보지 말고 왜 안 먹냐, 왜 니네 취업 안 하냐,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쉬었음 청년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노력하는 것과 희망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이 청년들한테 보통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해서 이제 많이 조언 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쵸? 이제 보통 이분들이 생존 경험을 기준으로 청년을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개인 문제고 니들 정신적 문제라는 인식이 압도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야 생존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고 우리 주 6일도 하고 24시간 근무도 하고 야근도 그냥 당연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물론 너무 수고하셨고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서 지금 청년들은 워라밸이나 추구하고 낮은 연봉에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배부른 핑계대고 나약하게 보는 게 이분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멘탈도 유리 멘탈이고 정신 상태부터 썩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해는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는 되는데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청년층이 기성세대한테 느끼는 절망은 결국 노력의 무용성이다 이거예요. 노력이 더 이상 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신네들보다 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냐. 자, 기성세대는 고속성장기에 낮은 스펙으로도 대기업에 진입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월급 모으면 집 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 않았냐. 우린 지금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산다.
건보, 국민연금 등 수천만 원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회구조 자체가 다른 걸 너희는 왜 인식을 못하고 똑같이 그냥 개념만 갖고 와서 하냐. 배경이 화면이 바뀌었으면 배경이 완전 바뀌었으면 다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가정평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50년대 축구랑 지금 2000년대 축구를 보면은 지금 축구가 훨씬 수준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도 옛날 뛰었으면 수비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 수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수가. 요키치라든지 르브론이라든지 커리라든지 어떤 슈퍼스타들도 수비 안 하면 안 되고 공격 안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센터도 3점슛 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야구 선수도 공격수도 잘해야 돼요. 이정우 선수가 지금 많이 비판받는 게 뭐예요? 수비 못한다는 거잖아요. 다 잘해야 돼요. 5툴, 6툴, 육각형 다 갖춰야 되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게 과거보다 훨씬 스펙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옛날 분들이랑 지금이랑 1대1로 붙으면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청년층의 노력층에 대해서. 예.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잘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 때는 그런 걸 할 문화라든지 사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지원이 그런 게 없었어요. 또 그런 환경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50년대 축구를 무시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지 비교를 하고 비난하고 헐뜯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쵸? 세 번째로는 청소년과 청년층도 바라보는 게 있는데 결국 공감하게 하는 거고 또 절망을 동시에 하는 거죠. 나와 같은 처지다라는 공감대가 지배적이라고 하고요. 나도 언제든지 쉼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의 반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대상이 역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되게 되는데 기성세대가 주로 분노의 대상이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 뭐 이집트 벽화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어디 가더라도 뭐 윗세대들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본능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4050 저도 40대인데 4050은 또 윗세대한테 비판이 있었을 수 있고 2030은 윗세대 비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어쨌든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대상이 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삶의 주체는 난데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것들 기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포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영포티라는 게 어쨌든 흔히 말해서 옛날 분들에 대해서 꼰대 그리고 영포티 그리고 MG 같은 경우도 이제 MG 염따 씨도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선 비판의 단어로 쓰인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4050 세대라든지 60까지도 해서 이제 꼰대라든지 영포티 이게 그분들 전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어떤 나이값 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비판하는 거죠. MG도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할 때 많이 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분석은 안 하고 자기들 생각에 꽂혀서 이제 다른 차원이나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능력도 우리보다 없는데 자신들이 자리를 꽂차고 앉아서 우리 자리를 못하게 한다. 이런 계속 서로의 입장에서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 우리 청년층이나 청소년들은 영포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줘야 돼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거 역사를 볼 때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영조라든지 선조라든지 뭐 저기 누구냐면 명성황후라든지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고로 봐야 지금 이 시기의 사고와 생각과 지식에서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한 것도 좋지만 또 반대로 그때 당시에 내가 돼서 보면은 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녀 갈등, 성별 갈등, 뭐 세대 갈등, 종교 갈등, 인종 갈등, 이념 갈등 모든 게 어쨌든 기본 그 축은 이해를 하려는 태도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영포티 얘기라든지 최근에 뭐 이동영 씨 얘기라든지 참 안타까워요. 왜 서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어쨌든 이 청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의 입장을 보면은 연민이나 위로의 성격이 강하고 이 사회적 구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라는 것도 갖고 있고 혹시나 내 자식들이 노력을 좀 덜하지 않나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또 가슴이 문드러지는 그런 것들 갖고 계시는 게 지금 부모님들이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이런 세대 갈등은 결국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이 갈등의 본질은 생존의 기준 차이다. 과거는 일단 굶지 않는 것이 생존이었다면 지금은 워라밸과 고액 연봉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기준이다라는 게 청년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이제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달라진 사회와 세상, 기술,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걸 반드시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이해뿐 아니라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쟁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나 그 이상의 분들이 만들어주신 것들, 생존, 희생, 근면 이런 키워드들 덕분에 국가가 존립하고 복구됐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화 세대들, 경제를 재건하고 도약하게 하게 해주신 분들이에요. 예. 성장하면 된다, 뭐 이런 걸 갖고 계셨고, 민주화 세대도 너무 큰일 하셨죠. 예. 지금의 정치인들도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민주화도 사회민주주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자유민주주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인민민주주의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또 달라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고, 잘못된 권위나 이념을 타파하는데, 정치인부터 해서 국민 모두가 어쨌든 한 물결을 이뤄서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도 아직도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치인분들, 어르신들 다 비판점도 있지만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같이 막차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20, 30 세대는 막차도 못하고 극악난이도의 상향 평준화 세대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너네 편하잖아, 니네 노력해봐, 우리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라고 하는데 정말 극악 난이도예요, 오히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어떤 박탈감이라는 힘듦, 기회가 몇 개 없는 거에 대한 아까 원샷 원킬 해야 되는 것들, 시스템 좌절의 시대, 디지털 혁신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 배우면 훅 지나가서 또 이걸 융합해야 되고, 융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됐으면 지금 3개, 4개를 해야 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과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대 갈등이 조장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쉬었음 청년 프레임은 어쨌든 청년층 전체를 나태하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세대 간의 혐오와 갈등을 극대화하는 면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냥 청년들이 바라는 거 하나죠.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고 경직성이 좀 더 완화되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이제 게으르냐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 되면은 서로 에너지를 다른 데 쏟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쉬었음 청년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이라든지 구조가 왜 그러냐. 결국 이제 경제적인 게 제일 크죠. 만약에 취업 잘 되고 재테크 잘 되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까지 안 싸워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더 여유가 생겨요. 그러려냐고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10년치만 경제 성장률만 갖고 왔는데 2020년 코로나 때 잠깐 왔다가 돈 풀어서 뻗은 거고, 여기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고착화돼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우하향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박스에 있고. 그래서 이제 취업생 청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향 평준화와 초월 경쟁 사회의 압력이더라고 제가 늘 진로교육 현장에서 말씀드려요. 고스펙 사회의 역설은 결국 남들보다 더 해야 중간이라도 간다는 압박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4세 고시, 7세 고시가 나오냐. 미리 땡기는 거예요. 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그럼 남들보다 먼저 스타트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교학점제랑 IB 교육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탁상공론부터 해서 경쟁에 대한 어떤 것들, 결국 한정적인 일자리, 한정적인 재테크, 한정적인 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대학을 좋은 데 가려면 결국 선행 학습 누적량이 많아야지. 무조건 학습 누적량이 많아야 돼. 그리고 대학은 와서 전공을 결정해도 된다라면서 자율전공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신기하게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부 다 니네 고등학교 때 그래도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되라고 해요. 이율 배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율 배반적인 게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고1 때부터 정해져 있고 심화가 고2 때는 돼 있어야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고1 전에는 무조건 거의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1 전에 또 끝나 있으려면 중학교 때 끝나 있어야 되고, 그 중학교 때 걸 끝나 있으려면 또 계속 땡기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미리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보고 조금만 등급이 낮아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무조건 잡아놔야 되니까 무조건 4세 고시, 7세 고시 때 영유 보내든지 영어를 쥐잡듯이 잡고, 나중에는 그 시간 동안 수학 선행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렇잖아요. 과학도 돌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향 평준화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걸 누군가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가 배신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돼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배신감이 있으니까 쉬었음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되시죠? 상향 평준화가 있다 보니까 쉬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40, 50, 60 세대만큼 했는데 그걸로는 이제 평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예를 들어서 한 75에서 80점을 했어요, 옛날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90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평준화가 돼버리니까 내가 쉴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 된 거고, 능력만큼 했는데도 능력주의만큼 안 되니까 쉬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회 구조적으로 일자리 수가 아니라 일자리 질이 붕괴되다 보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이거. 나는 기준치가 이만큼 높아졌고 우리 집은 어쨌든 나에게 투자인 만큼 이만큼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 만한 데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야, 대기업 공기업 한 번에 못 들어가면은 아무리 신화적으로 중소기업 들어가서 경력직으로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취업 분위기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럼에도 우리 한국 직장인의 80%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고, 어쨌든 회사에서는 큰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뭐 공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잘 쌓은 경력을 가지고 어필을 하면은 잘 되는 시스템이랑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유튜브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주 보거든요. 정말 위로도 되고 정말 열심히 사세요. 한번 보세요. 예. 저 이분이 공장에서 근무하신다고 실패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혹시나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직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재테크로 성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행복이에요. 자녀를 잘 낳고 키우는 것도 행복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까지는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이 전부로 보이고, 대학교 이후에는 취업을 잘하는 것만 인생이 전부로 보일 텐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열어두시고, 건강부터 돈, 재테크,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평범하게 살면서 좋은 사람이랑 트러블 없이 좋은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술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고 즐길 수 있는 것만도 행복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쉬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저임금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저임금이면 내가 공장 가냐, 난 편의점이면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합리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AI와 로봇,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의문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회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인국공 상태라는 이제 옛날에 인천국제공항, 그때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왕창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정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야 뭐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정치인 모두가 내로남불 있잖아요. 자녀 입시부터. 어떤 특정 정치인이 한 명, 두 명이 많이 불거졌지만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증여, 본인들 재테크, 자녀 취업 청탁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고 선관위 음서제도 문제 많았고, 그래서 이런 사회 지도층의 편법이나 세칙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공정성 상실에 대한 약간 힘 빠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SNS 비교 중독도 굉장히 크죠. 인스타나 보고 뭐 유튜브 보면은 다 쉽게 돈 벌고 잘 나간 사람 많은데 난 뭔가 싶으니까 박탈감으로 멈춰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완주 많이 해라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저라도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압도적으로 만약에 우리 달리기 할 때 우사인 볼트가 막 뛰어요. 저랑 뛸 때. 전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들이 SNS에 많아 그러면은 시도도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돼요. 난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아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SNS는 어쨌든 과정 없이 결과만 보여주면서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치랑 허영심 보여주니까 활용은 하되 너무 적절히만 해야지 중독되지 않도록 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쉬었음 청년과 쉼 당했음 청년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구분을 해야 돼요. 다른 처방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심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우선 일단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울증, 번아웃, 포모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노동시장의 첫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기업이 경력직만 선호하는 현실은 정확히 타개하려면은 정부가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죠. 기업을 악마화하지 말고, 대기업 재벌을 나쁘게 보지 말고 윈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경력 사다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랑 지원금을 많이 주면서, 그쵸? 그리고 어쨌든 저임금을 어떻게 억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죠. 이미 사실은 지원금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 핵심은 지금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어쨌든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재테크,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내리기 위해서도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하죠. 최근에 4천 갔다가 좀 조정 중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4천 이상은 내년도에 4,500에서 5천을 좀 틀어야 할 것 같긴 해요.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제 생각입니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재테크는 저임금이더라도 그 급여가 조금 저임금이더라도 재테크가 잘 되면은 그걸로 우리가 좀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많이 해주는 게 분명히 쉬었음 청년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부동산 공급이 없으면은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이념을 특히 이제 특정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 지지자부터 이제 정치인들이 부동산 공급에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을 가지면 좀 더 다른 쪽으로 이념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잘 살게 하자고요. 개인의 그런 심리라든지 인위적으로 막냐 이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둘째로 이제 주식시장의 강력한 상법, 상속 증여세 완화 뭐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좀 더 필요해요. 기업 규제를 더 혁파하고, 배임 횡령이라든지 투자 관련 법안 수정, 뭐 엄청난 투자 인센티브 이런 거 더 주면은, 저는 저평가되는 우리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대기업도 그렇고 저는 더 많이 상승해서 아쉬운 어떤 이 취업에 대한 갈증이 이걸로 충분히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SNS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눈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객관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모두가 삼성 갈 필요 없이 뭐 오뚜기 갈 수도 있고 중견기업 갈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어쨌든 쉼 당한 청년은 의지가 있으나 기회가 없는 청년이 많으니까, 이 경력직에 대한 분명한 비전 설계부터 의지까지 회복하고 분명히 자기 객관을 돕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취업 상담사라든지 뭐 취업 관련된 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정확히 더 객관성을 가져야 돼. 그리고 쉽게 말하면 더 높아져야 돼. 그분들 수정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이들한테 뭐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눈높이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으면요, 교육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교육 정책을 짜는 분들이 기업이라든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 비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범대라든지 교육 계시는 분들이 세상에 대한 저보다 경영이라든지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관심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사분들이라든지 교육 정책을 하는 분들이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취업 상담사라든지 취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돈을 통한 세대 갈등이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쵸? 뭐 영포트라든지 뭐 똥86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청년들도 그러지 말고요. 예.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랑 행복 부족만 해결되면 대부분 해결돼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부자 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뭐 STO 법제화 이런 것도 더욱더 필요한 거고, 그쵸? 제가 지금까지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프레임의 허와실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그런 청년분들이라면 힘내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좀 사회 구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정말로 인식하시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윗 선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수 혹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대립을 하는 사람들도, 선배들도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반대로 우리 같은 선배들도 우리가 후배 세대들을 더 품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꼭 권유를 드리고, 배타적이고 뭐 우월적이고 이해를 안 하고 내 주장만 맞다라고, 내가 경험상 이게 맞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그래서 누군가 소리치고 누군가 아픔에 이렇게 비명 지를 때는 반응을 먼저 하고 사람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진짜 어른이고 좋은 사람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한테 노력하면 너희들 보상받을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주는 거, 최소한의 희망을 주는 게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될 가장 큰 의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 말이 좀 작은 사이다 한 잔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대가 그만 싸우고 서로가 이해하고, 뭐 펜코에서도 그렇고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서로, 커뮤니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혐오가 많은데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청년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기성세대들도 서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엔 제가 바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좌파 우파 그리고 여야 정치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제가 최대한 눈치 안 보고 그래도 좀 도움되는 말씀 하실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고,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 또 도움될 말로 찾아뵙겠습니다. 앤드림이었습니다.